네, 안녕하십니까. 리차장 양수입니다. 오늘이 2월 10일 수요일, 지금 현재 시각 오후 2시 30분 접어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증시, 사실은 장중 후반까지도 하루 종일 약보합 근처에서 횡보 등락을 하는 상당히 답답한 모습을 보였다가요. 자, 오후 2시 넘어서 비교적 반등세로 전환되는 그런 모습이 나왔죠. 분위기가 조금은 이제 개선된 그런 모습인데요. 자, 당장 뭐 탄력적인 상승을 기대하기는 여전히 좀 어려운 상태이기는 하죠. 미국 증시가 좋고 특히 나스닥 선물 지수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 분위기상 등 떠밀리는 식으로 해서 장 후반에 아, 시장 심리 차원에서 좀 반등이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것이 객관적인 그런 해석일 건데요. 자, 그래도 박스권 횡보 국면 중에 가끔마다 현재 지수가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간헐적으로 올라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과 관련된 긍정적인 신호가 좀 있습니다. 있기는 있다는 것이죠. 일단 외국인들이 현물을 어느 정도 순매수하고 있다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선물과 관계되어 있는 베이시스라는 것이 장중에 현재 이치가 플러스로 반전됐습니다. 이것도 모처럼 만에 보는 현상이죠. 세 번째, 또 그 베이시스와 관련된 프로그램 매수가 25 거래일 만에 현재 이치가 현재 플러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순매수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일단 기술적으로 또 시장 심리 차원에서 개선된 측면이 좀 있습니다. 해서 전반적인 박스권이다 이런 관점으로 봐야 되겠지만 간헐적이나마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의 상승세를 보임에 따라 미국 증시의 탄력성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좀 완만한 그런 상승 기조를 좀 만들 수도 있다. 이런 관점으로 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종목들은 절대 팔면 안 된다는 것이죠. 가령 우리 종목과 비교되는 종목이 현재 카카오 같은 종목인데요. 어제 실적이 발표가 됐죠. 상당히 좋은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네이버를 카카오로 바꾼다든가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네이버를 그대로 가져가면 된다.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자 합니다. 오히려 많이 올라간 카카오를 쫓아가는 것보다 네이버를 매수하는 게 상대적으로 훨씬 더 부담이 작기도 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 점을 먼저 별도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어쨌든 이런 상황을 바탕 삼아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런 건데요. 일단 유가를 봐야 되고요. 자, 유가와 연관돼서 그 유가의 상승 추세와 관계되어 있는 그 수혜 대상을 봐야 된다는 건데 가장 눈에 띄는 종목은 대한유화입니다. 대한유화가 오늘 잠깐 차트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많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와 관련된 우리 종목까지 연관시켜서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고요. 자,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종목인데 앞에 얘기했던 대환유화까지를 포함해서 또 한 가지 봐야 되는 종목이 OCI입니다. OCI 종목도 갑작스럽게 탄력적인 상승이 나왔다는 것이죠. 이것도 우리 종목과 연관시켜서 같이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는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것이죠.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삼성전자 얘기인데요. 삼성전자가 최근에 횡보 조정을 현재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금년 1분기 실적 전망이 다소 보수적으로 나오는 그런 시각이 있습니다. 자, 일각에서는 영업이익이 8조 이하, 7조 5천 정도로 격감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는 시각도 있다는 건데요. 자, 이것과 관련돼서 금년 전체 실적 전망 및 그와 관련된 주가 전망까지를 좀 해볼 필요가 있어서 준비를 했고요. 자, 마지막으로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전기차 빅뱅 시대를 맞이해서 상당히 많은 변화가 주변에서 좀 펼쳐지고 있다는 건데요. 자, 이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더 피부에 와닿을 것 같습니다. 너도 나도 다 전기차를 만들기 시작했다.
하는 거죠. 완성자뿐만 아니라 지금 솔루션 업체들까지 나서서 전기차를 만들고 있는 시대가 온다. 온다가 아니라 벌써 그런 시대에 접어드는 상태라는 것이죠. 얼마나 그것이 현실적으로 그렇게 폭발하고 있는지를 좀 알고 있을 필요가 있어서 준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것을 알면 현재 지금 LG화학이 현재 SK와 영업 비밀 침해와 관련된 국제소송권 때문에 약한데요. 오히려 이때가 매수 기회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갖고 계신 분들은 뭐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도 그 점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순서를 밟아서 이슈를 말씀드릴 건데요. 그 전에 간단하게 이제 안내 말씀드릴까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과 관련해서 또 갖고 계신 종목이나 또는 시장 전략과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보고 계신 화면의 우상단에 문의사항 연락처 010-2420-0553에 나가고 있죠.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순서를 밟아서 이슈부터 점검을 해야 될 건데요. 자, 미국의 나스닥 지수는 뭐 계속 승승장구합니다. 4거래일 연속해서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다는 건데요. 그와 관련돼서 시장 일각에서는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라왔다라는 지적을 하면서도 만약에 그 부담 때문에 조정을 받으면 오히려 그때가 기회다라는 시각까지 덧붙여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좋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이제 첫 번째 주제가 되겠습니다. WTI 미국 텍사스산 중진유의 가격이 계속 올라간다는 건데요. 그 올라가는 펌세가 만만치 않죠. 요거 잠깐 차트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 계신 차트가 지금 WTI의 일봉 차트인데요. 최근 들어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 모습. 오늘까지 7일 거래일째 연속해서 상승을 하며 연중 52주 최고가를 계속 갱신하고 있다는 것이죠. 배럴당 58.36달러 수준까지 계속 올라갑니다. 이 올라가는 배경에 대해서는 그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우리 시장에 특히 우리 종목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 초점 맞춰서 봐줘야 된다는 건데요. 일단 현재 WTI뿐만이 아니라 구리, 니켈은 2차 전지 소재이기도 하죠. 원자재 가격과 심지어 곡물가까지 동반 상승한다는 것은 그만큼 팬데믹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과 또 경기 회복 기대되고 있다는 것 이런 것이 작용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유가의 추세 상승의 제 1차적인 수혜 대상은 그 전부터 말씀을 드렸듯이 정제 업체들입니다. SK이노베이션, S-오일 같은 그런 업체들인데요. 자, 우리의 종목들은 2차 수혜 대상들이죠. 보편적으로 롯데케미칼, 대한유화, LG화학, 하나솔루션 같은 종목들이 2차 수혜주, 특히 그것과 관련돼서 1분기뿐만 아니라 금년도에 동부분, 즉 석유화학 부분 가장 수익이 많이 나는 그런 캐시카우가 되는 부분입니다. 실적이 상당히 좋을 것이다. 매 분기마다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것이다. 이것은 주가에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고 있죠. 자, 거기까지 알아두시고요. 거기 한가운데 있는 종목이 대한유화입니다. 대한유화는 현재 주가가 오늘 이제 급등하고 있는 것은 다른 배경 때문에 올라가는 것입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대한유화는 현재 범용 석유화학 제품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순수 석유화학 업체입니다. 이렇게 많이 올라가요. 근데 대한유화는 두 가지가 동시에 작용된다는 것이 한 가지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유가가 상승하는 2차 수혜 대상, 즉 석유화학 제품의 스프레이드, 즉 마진이 좋아지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 2차 전지 분리막을 현재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죠. 고분자 화물을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LG화학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미 LG화학은 현재 2차 전지 완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만은 에너지 솔루션을 통해서 말이죠. 그것 말고도 LG화학
잔존 업체죠. 잔존 업체 자체 내에서도 이미 양산 체제를 구축한 것 외에 현재 지금 응급제 이전에 이미 분리막을 연구 개발하고 있는 상태죠. 조만간에 분리막을 현재 지금 뭡니까? 대한유화가 할 정도라고 한다면 LG화학이 못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 실제로 준비되고 있는 상태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양극재뿐만 아니라 SK이노베이션처럼 분리막도 하고요. 더 나아가서 음극재까지 섭렵함에 따라 완제품의 자체 완성된 생태계를 구축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즉 대한유화의 상승은 LG화학한테도 긍정적인 측면으로 해석되는 시장의 반응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한유화가 이렇게 많이 올라간다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현재 그만큼 LG화학의 기본적인 석유화학 부분의 실적도 좋아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분리막과 관련돼서 전체 2차전지 소재와 관련된 또 한 가지의 성장성까지 담보되어 있는 상태다는 관점에서 LG화학이 좋다는 거죠. 따라서 LG화학이 현재 SKY의 영업 비밀 침해, 국제 소송과 관련된 내용 때문에 빠졌다고 한다면 그때가 매수할 기회이고 갖고 계신 분은 눈 하나 깜짝하지 말고 그대로 갖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고요. 조금 더 시장과 관련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8원 90돈이나 내려갔네요. 잠깐 그 차트를 보시도록 하죠. 먼저 보고 계신 화면에 우하단에 있는 차트가 원달러 일봉 차트인데요. 어제 음봉, 오늘 또 음봉입니다. 자, 환율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올라간다는 것이죠. 또 금융시장, 유한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 달러가 유입되고 있는 그런 상태다. 즉 외국인이 매수할 수 있는 최소한의 외환 내지 금융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은 다시 강세장으로 조금씩 다시 전환되고 있는 그 흐름이다 라는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이것도 긍정적인 중요한 대목이 되기도 하겠습니다.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어제 그제까지 가파르게 올라가다가 약간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1차 저항선은 1.2%인데요. 아직 그 정도에 달하지 않고 있죠. 경계선은 1.5%니까 아직 많은 여유가 있으니까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올라가는 것은 현재 약간 경계는 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장기 국채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그만큼 경기 회복 기대감이 깔려 있다는 것에서 결코 아직까지는 나쁘게 볼 필요가 없는 그런 현상이며 오히려 약간 조정받는 모습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주변 증시 현재 아시아 증시가 나쁘지 않고요. 나스닥 선물이 비교적 괜찮아요. 나스닥 선물이 58포인트나 현재 강세를 보이고 있는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해서 지금 우리 시장에 일단 심리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수급을 잠깐 보도록 하죠. 자, 개인들이 순매수로 전환이 됐네요. 금융투자가 4거래일 만에 자, 그들은 매수세의 일관성이 없죠. 매수세라기보다는 매매 일관성이 없습니다. 자, 기관들이 제법 많이 매수를 했어요. 자, 반면에 기관들은 매도를 하는데 금융투자 매도, 연기금은 그 매도 규모는 줄긴 줄었네요. 하지만 오늘까지 30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연기금은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좀 있죠. 근데 요 면은 우리가 조금 인정을 좀 해줄 필요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금 역베이시스가 많이 줄었다는 것이죠. 잠깐 보시도록 하죠. 선물 지수에서 코스피 200 지수를 차감한 그 수치가 베이시스입니다. 정상적인 강세장에서는 미래의 가치를 반영하는 선물 지수가 더 높아야 된다는 건데 최근 공매도 제한 때문에 그래서 공매도 금지죠. 금지 때문에 시장이 지수가 좀 왜곡이 됐죠. 그래서 베이시스가 계속 마이너스가 나왔던 건데요. 자, 오늘 현재 플러스로 반전되는 모습이 가끔 나와요. 장중에. 이거는 그만큼 시장 심리가 좀 바뀌고 외국인들의 포지션 및 그들의 태도가 좀 바뀌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긍정적인 신호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프로그램 매매, 현재 보고 계신 화면에 좌측 하단에 맨 오른쪽에 보면 글자가 잘 안 보이시죠? 색깔은 보이실 겁니다. 계속 파란색, 즉 순매도를 했던 것인데 오늘은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잠깐 차트를 한번 보시도록 하시죠. 계속 보시다시피 아래쪽으로 그려져 있는 그런 막대는 순매도를 했다는 건데 오늘 현재 그 위쪽으로 빨간 막대가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며칠 만인가 25 거래일 만에 처음 나타난 현상이라는 거죠. 이것은 그만큼 뭔가 그래도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는 일단 전부전은 아니고요. 일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확대 해석할 것까지는 없지만 그래도 어려운 가운데 그나마 이런 점에서 조금 위안을 찾을 수 있는 정도의 긍정적인 변화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는 정도, 그 정도까지만 보시도록 하죠. 나쁘지 않은 가운데 조금이라도 상승할 수 있는 그러한 기운이 형성되고 있다는 정도,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 개별 이슈인데요. 앞서서 이제 대한유화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에는 OCI를 좀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OCI 잠깐 차트를 한번 보시도록 하죠. OCI는 기본적인 현재 뭡니까 석유화학 업체입니다만은 그러나 한 10년 전부터 태양광의 주 소재인 폴리실리콘 사업을 영위를 했고 지금도 영위하고 있는 그런 업체죠. 그래서 OCI는 현재 대표적으로 태양광 소재 업체로 알려져 있고요. 전 세계 폴리실리콘 생산 3위 정도를 현재 지금 유지하고 있는 그런 업체. 한때 거의 1위까지 올라갔던 업체였다가 중국에 밀려서 생산 캐파 측면에 봤을 때 세계 3위 정도 수준인데 하지만 그 사이 OCI 사실은 재작년, 최근 2, 3년 동안은 상당히 안 좋았죠. 계속 적자를 면치 못했던 그런 상태라는 것인데, 현재 그 폴리실리콘의 가격이 2008년, 2009년, 지금으로부터 약 12년 전, 그 당시 태양광 전성시대였었고요. 그 당시 폴리실리콘 가격의 8분의 1 정도 수준으로 급락을 했고, 급기야 톤당 10달러 아래로 떨어져서 생산할수록 오히려 적자를 봐야 되는 정도 수준. 저 OCI의 BP, 블랙 이븐 포인트라고 하죠. 손익분기점. 손익분기점은 대략 12달러 내지 13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거보다 훨씬 아래로까지 떨어져서 그래서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적자를 보고 작년까지 상당히 어려웠다는 건데요. 근데 최근 들어 아주 특이할 만한 어떤 변화가 생겼다는 거죠. 그 점을 잠깐 말씀드릴까 합니다. 최근 중국의 폴리시콘 오늘 8.45, 8억 4,500만 달러 만큼 중국 업체한테 수주를 받았다는 것이죠. 이게 획기적입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폴리실리콘의 약 절반 정도가 중국에서 생산이 되고요. 워낙에 많이 생산을 하다 보니까 또 중국 내 치열한 치킨 전쟁까지 벌어지면서 지나칠 정도로 공급 과잉이 심한 그런 상태였었습니다. 지나치게 공급이 많이 돼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체적으로 자기네 이제 그 수요를 충족시키고 남아서 그것을 해외에 아주 헐값에 덤핑 판매를 할 정도로까지 그런 정도로까지 공급이 넘쳐 흘렀다는 건데 그것을 OCI가 받았어요 물량을. 그 얘기는 그만큼 중국의 수급이 태양광과 관련된 수급이 크게 개선됐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이건 기대하지 못했던 대사건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현재 중국 내에서의 폴리실리콘 생산 업체들 간의 치킨 게임이 끝나고요. 수요는 시장 기대 이상으로 빠른 속도로 크게 증가되고 있다. 원래 CAGR 매년 현재 태양광 수요의 성장률은 대략 15% 정도는 됐고요. 작년도 그랬고
아마 올해도 그 정도 될 것이다 전망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흘러가는 거로 봤을 때는 15%가 넘어갈 것 같습니다. 20%, 25% 이렇게 성장할 것 같다는 것이죠. 공급은 더 크게 늘지는 않고 있는, 어느 정도 절제되고 있는 그런 상태임을 감안했을 때 폴리실리콘 가격 흐름은 상당히 좋을 것으로 판단되고, 자, 폴리실리콘이 그런 정도로 좋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SEO가 생각보다 더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 현재 배경돼야 되므로, 현재 폴리실리콘뿐만 아니라 태양광 셀 수요도 그만큼 비례적으로 또 증가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쪽도 공급이 어느 정도 제한되어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자, 태양광 셀의 세계 제1 업체는 하나솔루션입니다. 따라서 OCI가 올라가는 그런 상황, 특히 이렇게 급등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하나솔루션한테도 상당히 좋은 태양광과 관련된 산업 환경이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하는 건데, 자, 그 점은 뭐 중국이나 또는 미국이나 그동안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정책과 관련된 가장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던 미국과 중국, 그리고 최근 우리나라도 일본도 탄소 제로를 선언한 만큼 기본적인 환경과 관련된 정책 베이스가 완전히 바뀌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보면 태양광 수요가 상당히 좋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돼요. 따라서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 최근에 유상증자 관련된 앞으로 있을 유상증자 관련 신규 물량 부담 때문에 약간 주춤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거에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갖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그대로 보유하고, 안 갖고 계신 분들은 OCI를 매수할 것이 아니라 하나솔루션을 매수하시면 된다 하는 관점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갖고 계신 분들이야 당연히 하나솔루션을 매수하면 된다는 건데, 공교롭게도 하나솔루션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을 유가 상승과 관련돼서 수혜를 받는 대상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가성소다와 또 그와 관련된 PVC를 주업으로 하고 있고, 그것은 유가와 직결되는 스프레이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도 매골 추진 못하는,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러한 행복 등락 과정을 당분간 이제 계속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이런 그 약간 처지는 모습과 관련해서 일각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분기, 1분기, 금년이죠. 금년 1분기 실적 컨센서스로 보면 전반적으로 시장 평균 약 8조 5천억. 지난 분기, 작년 4분기 영업이익 규모가 약간 줄어서 9조 원 정도였던 건데요. 그것보다 더 줄은 8조 5천억 정도로 약간 수비적으로 봤던 건데, 그보다 더 나쁘게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전망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 7조 5천억 정도 수준으로까지 내려갈 수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다 보는 시각도 있는데요. 설사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일회적인 비용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제가 이 자리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 실적을 보면서 2021년도 금년 실적까지만 보자. 원래는 우리가 더 보다 원대하게 현재 3년 후, 5년 후, 심지어는 10년 후를 보면 삼성전자를 투자하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일단 그래서 단기적으로 또 중기적으로 삼성전자 실적은 계속 현재 추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서 준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단 작년 실적을 보면 전체 영업이익 기용 36조인데, 잘 보세요. DS는 메모리, 비메모리 나눠서 봐야 됩니다. 반도체 보면 메모리 반도체 작년에 17조 5천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는데, 그 밑에 비메모리를 보세요. 비메모리는 작년에 지금 비메모리 분야, 거기 파운드리까지 포함이 됩니다. 이쪽에 매출이 거의 20조입니다. 20조 중에서 영업이익 불과 1조 3천억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메모리에 비해서 비교해 봤을 때에도 12분의 1, 13분의 1이네요. 13분의 1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데, 비메모리 영업이익의 기여도는 상당히 시장에서 알려진 것만큼, 기대한 것만큼 크지는 않습니다. 이게 당장 이게 나빠 보이죠. 그리고 디스플레이가 2조 약간 넘었고요.
IM, 이건 이제 그 스마트폰입니다. 11조 4,700억 정도인데, 예상보다 좋았습니다. 원래 10조 정도만 해도 괜찮다 했던 건데, 11조 4,700억까지 갔으니 상당히 좋았던 거고요. 소비자 가전, C는 소비자 가전입니다. 3.56조. 분기마다 약 1조 정도니까, 이 정도면 뭐 괜찮은 성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하필 36조인데, 자, 이를 바탕으로 해서 2021년도 금년도를 보면, 메모리 쪽에서 거의 23조 내지 잘하면 D램의 속성상 현재 가격이 급등한 소지가 있다 말씀드렸기에 잘하면입니다. 이게 가능합니다. 30조까지도 가능합니다. 최소한 23조까지는 가능한 거고요. 두 번째, 보다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비메모리인데요. 자, 작년부터 비메모리, 파운드리 및 현재 칩 설계 분야에서의 마진이 빠른 속도로 좋아지고 있고, 특히 금년 들어서는 더욱더 그 비메모리, 특히 파운드리 부분에서의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TSMC의 현재 파운드리 부분이죠. 대부분 다 파운드리입니다. 그를 통해서 얻어진 영업이익률이 무려 43%나 된다는 거죠. 지금 현재 작년에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부분의 영업이익률이 10%가 안 되는 걸로 10%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 사이 삼성전자도 수율이나 투자 등등 원가 경쟁력이 상당히 많이 좋아져서 TSMC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절반 정도까지는 그 영업이익률이 좋아졌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된다는 거죠. 그를 토대로 해서 현재 비메모리 부분, 칩 설계 및 파운드리 부분을 합한 그 비메모리 부분의 영업이익은 작년 1조 3조를 훨씬 능가하는 최소 2조 원 내지 많게는 4조 원까지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추정이 현재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2조 원 내지 많게는 5조 원까지도 기대가 돼요. 이 부분을 봐야 된다는 건데 금년뿐만 아니라 내년은 더 좋아지겠죠. 잘하면 두 자릿수 10조가 넘는 영업이익을. 참고로 TSMC는 파운드리 부분에서만 연간 20조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창출합니다. 삼성전자가 따라가려면 아직도 많이 격차가 남아있는 상태이기도 하죠. 많이 격차가 남아있어 지금 현재는 그 절벽처럼 느끼지만 그만큼 삼성전자가 올라갈 수 있는 여백이 많다는 것을 뜻하기도 하는 거니까 결코 나쁘지도 않습니다. 자, 그리고 그 외에 뭐 디스플레이 부분이나 IM 부분은 뭐 조금 더 현재 개선되거나 더 비슷한 정도로 실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금년에 영업이익의 범위는 최소 43조 내지 많이 나왔을 때는 50조 훌쩍 넘어가 57조 원까지도 가능한 구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 57조까지는 무리고요. 대략적으로 45조 내지 48조, 잘하면 50조 이 정도까지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악의 경우 한 43조 정도 나온다는 건데 그랬을 때조차 EPS 주당 순이익은 5천원 정도로 추정이 되고요. 네, 그랬을 때 적용 멀티플은 전에 말씀드렸듯이 최소 20배입니다. 그래서 5천원 곱하기 20배 하면 10만원 정도가 나온다는 건데 최악의 경우를 하더라도 삼성전자는 현재 주가의 20%더 올라간 10만원 정도가 어느 정도는 보장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단타로 본다 하더라도 삼성전자는 매력적인 데다가 더군다나 단타에 신경 쓸 필요가 없는 장기 투자를 했을 때는 뭐 현재 10만원이든 9만원이든 상관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어쨌든 그런 상황이라는 점만 알고만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다 중요한 것은 내년인데요. 아마도 내년 사상 최대 영업이익 규모인 58조 9천억을 뛰어넘는 근 60조 내지 그 이상 올라갈 소지가 높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60조 정도가 된다면 EPS는 거의 한 7천원 가까이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7천원 곱하기 20배. 근데 그 당시에는 20배 적용하면 안 되죠. 내년이면 25배를 적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15만 원이 넘어가는 수준이 나온다. 이렇게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알아보시면 삼성전자 아무리 단기적 관점에서도 상당히 매력적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더군다나 장기적 관점에서 본다면 뭐 선택의 여지가 없다. 당연히 완탑의 클래스를 보여준다. 이런 관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너도 나도 전기차인데요. 이게 참 재밌습니다. 너도 나도 전부 다 웬만한 업체들은 자, 전기차를 생산하는 듯한 그런 분위기가 현재 조성되고 있다는 거죠. 자, 일단 기존 완성차 업체 중에서 GM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보다 더 공격적으로 2035년까지 내연기관차로 완전히 생산을 중단하겠다라고 공식 선언을 했습니다. 그전 전기차에 올인하겠다라는 뜻을 분명히 표명을 했고요. VW는 폭스바겐입니다. 폭스바겐은 더 나갑니다. 2년 후 전체 캐파, 캐파가 약 한 20만 대 정도 생산하는 글로벌 2위입니다. 테슬라가 50만 대, 폭스바겐이 20만 대 정도 생산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의 5배, 2년 사이에 5배로 캐파를 늘린다고 하죠. 그래서 100만 대. 지금 폭스바겐은 휘발유차를 거의 1000만 대, 1100만 대 정도로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어쨌든 거기에도 훨씬 못 미치지만 어쨌든 2년 후에 전체 전기차 생산의 캐파의 5배만큼을 늘리겠다라고 폭탄 선언을 했다는 것도 그렇고요. 현대기아차는 추후 정정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2040년까지 약간 포괄적으로 전 세계 마켓 쉐어의 8 내지 10% 정도를 차지하겠다라고 공언을 했습니다. 이 정도면 아마 50만 대까지, 50만 대, 40만 대, 50만 대 정도 수준이 되는 것 같은데요. 조금 더 욕심을 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40년은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아 있죠. 그래서 2040년이니까 50만 대 넘어가겠네요. 한 60만 대, 70만 대 정도 되겠네요. 자, 그리고 중국의 전기차가 난리가 났습니다. 전기차 3인방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었죠. 그 기업체가 금년 들어서 그 전기차 판매량이 폭발하고 있다. 작년 동기 대비 5배 정도로까지 뭐 전기차가 폭발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었고요. 자, 그 정도로까지 글로벌 전기차 생산 가능한 업체들이 생산 캐파를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큰 폭으로 생산량을 증대시키고 있다는 것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 직접 전기차 생산하지 않는 소프트 파워 업체들, 솔루션 업체들, 애플은 2024년까지 자율주행 전기차 애플카를 개발한다라고 공표를 했고요. 또 구글도 아마존도 모빌리티를 강화한다고 하죠. 조만간에 구글카, 아마존카가 나온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삼성카가 나올 소지가 있다는 것이죠. 더 나가서 우리나라도 네이버카나 뭐 카카오카 이런 게 나오지 않을까요? 네, 그런 것까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현재 실제로 LG전자 같은 경우에 카나다의 세계 자동차 부품업체 제2위 업체인 마그나사와 현재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전장과 관련된 협력사를 현재 합작사를 설립하기로 했죠. 그런 것도 또한 마찬가지 개념을 볼 수 있는 거고요. 자, 이것뿐만 아니라 많은 업체, 소니까지도 나서서 전기차 생산한다고 이미 자율주행차 제1 제품 생산해서 자기네들 기술을 적용시키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5G에다가 인포테인먼트 온갖 기술 이런 것까지 다 포함시켜서 이미 자율주행차를 초도 생산을 한 그런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런 정도거든요. 여기저기서 완성차뿐만 아니라 솔루션 업체들까지 다 나서서 심지어는 전자 부품 회사, 전자 회사까지 다 나서서 전기차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생산하는 데 기여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여기서 저기서 이렇게 폭발적으로 전기차를 생산하는 어느 정도냐 하면 아직까지는 전기차 그 자체로만 본다면 BP, 블랙 이븐 포인트 즉 손익분기점에 와 있지도 않습니다. 즉 테슬라 같은 그런 경우에도 작년에 실적이 좋았다고 하지만 사실상 탄소 배출권 판매와 관련된 정부 보조금이 없었더라면 적자 상태를 면치 못할 정도였다는 것이죠. 세계 최고의 전기차 생산 업체조차도 아직까지도 순수 전기차 그 자체로만 따져서는 흑자 베이스로 전환되지 않은 상태 하에서 이미 굴지의 세계 완성차 및 테슬라 그리고 그 외 소프트 파워 솔루션 업체들까지 나서서 전기차를 양산하겠다 하는 식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전기차 시장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성장할 것인지 확대될 것인지를
너무나도 뻔하게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현재 지금 당장 뭐 순수 전기차만 따도 300만 대 채 안 될 겁니다. 하지만 조만간에 1000만 대, 2000만 대, 그 정도 생산 캡터로 빠른 속도로 증가될 게 영약 완화하다 하는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또 봐야 되는 것은 전기차 생산은 그런 빠른 속도로 증가되지만 실제로 그거 전기차가 수요하는 2차 전지는 워낙에 진입장벽이 상당히 높은 장치 산업이어서 그 늘어나는 수요만큼 그 캐파를 맞춰주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금년도 금년이지만 아마도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2차 전지 차량용 반도체는 뭐 저리 가나 할 정도로 현재 2차 전지의 품귀, 절대적인 공급 부족 상태가 될 소지가 상당히 높죠.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현재 LG화학이나 또는 SKC 같은 지금 사야 돼요.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뭐 SKC가 말레이시아 공장이 4만 톤 규모입니다. 대단히 큰 규모이죠. 그렇게 5공장, 6공장 외에 또 말레이시아 공장까지 대규모로 지금 동박 생산 공장을 증설하는 게 이게 무리가 전혀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만큼 빠른 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발빠른 폭넓은 움직임이라는 건데 SK그룹이 뒷받침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진모터리즈보다는 SKC가 낫다라고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거고요. 네, 그런 관점으로 지금도 매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으로 그들 정보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